전기 생물학, 전기 생리학, 신경생리학, 의학 연구와 의대 교육이 약학으로 옮겨가고 있는 동안에 생명체 시스템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전기 생물학과 전기 생리학의 급속한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심장, 근육, 눈, 두뇌와 같은 기관에서 생성된 전기장을 기록하는 유용한 진단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이 중에 일부는 1장에서 언급되었고 3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된다. 이렇게 그림들이 있습니다. 1902년 시카고의 시어스 전기생물학과 전기생리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기는 점차 그 미스테리함이 없어지고 그 생기론자들에게는 그들이 찾고 있던 알 수 없는 어떤 힘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생기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전기와 자력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에너지와 힘에 대하여 그리고 생명체 체계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감정적이고 독창적인 열정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조직과 장기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계의 강한 편견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단지 세포 활동의 부산물로만 간주되며 진단에만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점이 대치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생체장은 단지 생리적인 과정의 부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의사소통하는 메커니즘의 일부이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 의학 및 학술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전자기의학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하고 있다. 하지만은 과거와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훨씬 더 정교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플렉스너 보고서에 의해서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 생명체의 성장과 발달의 조절 및 의학에서의 전기와 자기의 가능한 역할을 탐구하려는 일부 저명한 과학자들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영역에 들어서는 것임을 깨달았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에너지 장애, 그림을 통해서 헤럴드 섹슨버 1957년 예일 의과대 연구에 일하고 있는 섹스턴버 섹슨버 그러한 개척자 중에 한 명인 헤럴드 섹슨버 학위를 받고 1929년에 예일 의대 정교수가 되었다. 1933년에 해버학의 교수로 임명되어서 40년 동안 재직하였다. 그의 초기 연구는 신경계의 발전에 관한 것이었고 1916년 1935년 사이에 이 주제에 관하여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32년에 버는 발달과 질병에 있어서 전기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련의 연구를 시작했다. 버는 신경계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동물의 형태, 형성, 조절에 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분자 유전학에서는 신체의 각 부분이 어떻게 생산되고 밝혀지고 있었지만은 그 각 부분을 어떻게 전체 유기체로 조립할 수를 알려주는 청사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분자 생물학, 특히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발견에 대한 열정이 널리 지속되고 있지만은 청사진의 수수께끼는 오늘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치유는 신체의 청사진을 참조하여 복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부상이나 질병 이전에 존재했던 형태와 가능한 가깝게 다시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DNA가 몸의 청사진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 DNA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결합시키는 코드이지만 어떻게 그 부분들이 인간의 형태로 결합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것은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널리 믿어지는 상황의 예들 중에 하나이다.
신경 주변 공간에서 신경활동 전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교수에게는 많은 학생과 협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미국 과학계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 예를 들어서 1949년에는 알렉산더 마우로, 나중에 록필러 대학교의 교수가 된, 공동으로 개구리 자극 신경의 전기 제장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방법 및 결과는 인력에 나타나고 있다. 버는 93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동료들을 제거해서 100편 이상의 논문을 작성했다. 그는 그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불멸을 위한 청사진 생명의 전개적인 패턴이라는 책으로 1972년에 정리했으며 나중에 생명의 장, 우리와 우주의 연결 1973년으로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버는 전류 공급 장치 없이 살아있는 조직에서 발견되는 저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로 발견된 진공 튜브 전압계를 활용했다. 진공관은 계량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류를 증폭하는 회로의 일부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비실험체인 생물 회로 대신에 증폭기 및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서 공급된다. 1932년부터 56년까지 버가 행한 에너지장 연구는 당시의 주류 의학의 및 생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시기는 약물 치료와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한 시기였다. 1950년대 커네티컷주 라임에 있는 버 선조의 집인 맨서 우드를 찾은 방문객은 전압 기록기에 연결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발견했을 것이다. 버는 뒤에서 인간, 씨앗에서 나뭇가지, 많은 연구를 이렇게 참 다양하게 흥미있게 생명체가 표준 검출기로 측정할 수 있는 장애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고 통제된다고 확신했다. 그는 기상 패턴 및 기타 대기 현상에 앞서서 나무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일련의 논문을 발표했다. 버는 생체장 필드 오브 라이프 모든 생명체를 위한 기본 청사진이며 이 장들의 육체적 정신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진단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버가 에너지장을 연구하고 있던 동안에 대부분의 생물학자들과 의사들은 에너지 치료와 생명력에 대한 모든 개념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에너지 치료사들과 환자들의 에너지 치료 경험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환자들이 속임수, 착각, 환각, 플라시보 효과의 환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일축되었다. 과학자들은 유기체 주위에 있는 어떤 에너지장이 감지되기에는 너무 약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런 장이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분명히 생물학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었다. 에너지장으로서 치료하는 것은 환상이었고 몸에서 빛이 방출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꽤나 어리석은 것이었다. 이것은 구장에서 다시 논의될 주제이다. 의학사를 공부했던 버는 그 시대에 앞서서 출판된 책들이 도서관에 남아있고 때가 되면 다시 미래 세대에 제공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으며 버의 논문들은 에너지를 이용한 바디워크 혹은 운동치료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건강과 질병에서 에너지장의 역할을 탐구하려는 생물학의 연구자들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버의 논문 전체의 목록은 예일 생물학 및 의학 학술지 버 1957년과 버 자신의 저서 72년도에서 찾을 수가 있다. 돌이켜보면 버와 그의 많은 저명한 동료 과학자들은 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획기적인 발전에 앞서는 것이었다. 그의 저서 로버트 베커의 저서 1985년 이 주제들에 대해서 훌륭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생명력과 치유 에너지에 대한 현대 과학적인 정리와 관점을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진단에서의 에너지장
진단의 장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모든 생리적인 과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기적인 과정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버는 물리학자 매튜가 수년 전에 취했던 입장을 되풀이했다. 장기 내 운행질 혹은 배아나 난자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도한 활동과 모든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는 정기적 결혼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다. 매튜 1903년. 곧 알게 되겠지만은 현대 연구는 매튜와 버의 관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일. 브리엔버그 리스 리딩 1975년. 월별 난소의 정기적인 리듬을 신체의 다른 전기들의 리듬과 분리하기 위해서 특허로 낸 회로. 특허의 설명에 따르면 이 회로는 배란과 관련된 낮은 직류 전위를 확실하게 감별해낼 수 있도록 고안된 밀리볼트 단위의 측정 회로. 미국 특허.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버의 초기 암 연구에 대한 최신 정보가 브루깃 1996년 2002년에 발표되었다. 심전도 뇌파 검사에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배란 1935년 버는 배란 주기에 나타나는 상당한 수준의 전화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배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들이 버의 작업을 재인여러 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다. 버는 그의 접근법을 계속 다듬어서 1936년과 38년에 여성의 배란 시기를 각 손의 손가락 사이의 전기장을 매일 측정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1935년, 39년 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해서 1974년에 배란 가능성의 변화 원인이 결정되었고 버의 연구에 기초한 소정 제어 시스템이 미국 특허를 받았다. 1975년. 이 특허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전 연구들의 일관성이 없었던 이유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란 주기는 진동하는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많은 신체 리듬 중의 하나이다. 배란 주기를 검출하려면 심장과 뇌 같은 신체 다른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른 전기적인 리듬으로부터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신중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필터링을 통해서 자기 다른 장기의 전기적 리듬을 제거하면 난소의 월별 리듬을 기록할 수가 있다. 518. 연구에 아주 해서 이렇게 파장이 각 손가락 사이의 전기장을 측정해서 여성의 배란 주기의 전기적인 리듬이 기록이 된다. 배란 전후의 전위는 마이너스 5월 6일부터 전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배란하기 며칠 전에 0 이상으로 증가하고 그 후에 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몸은 다음 주기까지 수정 가능한 난자가 없는 상태이다. 극도로 그래프가 나왔네. 암의 조기 발견.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 영역은 암 발견과 관련이 있다. 버는 질병이 종양과 같은 병리학적인 증상을 일으키기 이전에 에너지장을 먼저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이론은 만약 결함된 에너지장을 탐지하여 이를 정상으로 복구할 수 있다면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념이며 또한 침술과 동양의의 근본적인 원리이다. 바로 신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1936년 버와 그의 동료들은 생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거나 유도된 이왕 종양의 연구를 시작으로 전기장과 암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시작했다. 종양이 나타나기 10일에서 2주 전에 흉부에 부착된 전극에서 큰 전압 변화가 감지되었다. 1945년 영국의 연구자들은 버의 실험을 재현해 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버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1949년에 그의 마지막 암 논문 발표했다. 이듬해에 버의 연구에 대한 비평이 크레인
1950년에 정리되었다. 암의 초기 발견에 대해서 버의 암 연구에 대한 확인은 1996년 브루비슨 버의 질을 이용한 암 데이터 원본 중에서 일부를 현대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재분석했다. 암이 진행되는 동안의 피부 표면의 전기장 변화의 결과 분석이 519에 나와 있다. 519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1994년 바이스 등은 피부 표면 전이가 유방병변의 감별 진단에 사용될 수 있다는 버의 발견을 확인했다. 급속하게 증식하고 형질 전환되는 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막 전이가 낮기 때문에 정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유방과 결장의 종양세포에서 모두 입증되었다. 변화된 막 전이는 암 병변에서 병변 위의 피부 표면까지 확장된다. 세포막 전이와 세포 증식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콘 1970년 작성한 고전적인 논문에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쿠직 1998년과 그의 동료들은 피부 전기 전이 측정법을 사용하여 유방암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한 임상 실험을 보고했다. 이 비침습적인 방법은 자가 유방 촉진이나 유방 X선 사진 촬영 등으로 발견된 결절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절은 대부분의 경우에 양성이지만 개별 사례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침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암의 존재에 대한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검사에 대한 버의 목표는 실현이 가능하다. 쿠직과 동료들은 피부 전기 전이 측정법을 사용해서 유방암 검출하는 방법에 대한 임상 실험을 보고했고, 변경된 믹 전이는 암 영역에서 병변 위의 피부 표면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버의 초기 결론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고, (1985년) 설리반과 그의 연구진은 흉부 엑스레이로 확인된 폐질환 환자에서 폐경락선을 따라서 위치한 점들 사이의 전기 전도도가 30% 낮았다고 보고했다. 브루이슨 1996년, 2002년 요약한 다른 연구는 이러한 효과에 대한 세포학적인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암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감염은 세포 외의 이온 및 수분 함량 pH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막 전위 및 조직 전도도에 영향을 준다.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전기장의 현대적인 사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된다. 결론으로 이 장에서는 의학에서 에너지 사용을 초창기부터 현대까지 추적해 보았다. 두 가지 측면이 눈에 띈다. 우선 돌이켜보면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거나 무시되었던 메스머와 버의 초기 관찰 결과가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서 메스머에 의해서 소개되었던 동물 자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버의 초기 발견을 기반으로 한 최신 장치는 암과 같은 질병의 임상 진단에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었지만 일차적인 치료 방법이 양약인 의료계에서 이를 수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장에서는 몇 가지 기계만 언급하였다. 다른 기계는 6장에 소개될 것이다. 소개될 것이다. 자, 논문도 이렇게 많이 보고 해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했네요.